네, 반갑습니다. 네, 수능이 내일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수능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보는 시간이 다시 딜레이가 돼서 포항에 지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항 그 지진 때문에 저희가 수능이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다시 시험을 봅니다. 그런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는 그래도 해야죠. 그쵸? 수능은 수능이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계속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살아남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될까?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자영업자들이 다 하나같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잘 보면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고 잘 된 사람들은 잘 된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금융시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의 오늘 주제는요 48탄이고 작은 부자의 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자, 미용을 우리 작은 부자의 조건은 어떨까요? 큰 부자, 내가 이렇게 지금 해서 삼성 같은 그룹 만들 수 있나요? LG 같은 그룹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 글로벌 회사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큰 부자는 정말 하늘이 닿아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뭐 정경유착도 있어야 되겠고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두루두루 많은 사람이 있었고 운도 따라야 되겠고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야지만 사실 그런 대기업을 운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남들이 그냥 봤을 때 그냥 부자의 조건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재산이 부자의 조건은 내가 재산이 얼마 갖고 있어야지 부자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돈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50억 정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걸 리서치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작은 부자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지 작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40억은 갖고 있어야 된대요. 40억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통장에서 현금으로 한 10억은 갖고 있어야지 진정한 부자래요. 재산만 부동산만 40억 갖고 있는 건 부자가 아니래요. 정말 부자는 통장에 현금 자산으로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지 정말 진정한 부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작은 부자를 만드는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늘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작은 부자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부자는 작은 부자는 정말 많습니다. 집이 요즘엔 20억, 50억 뭐 이렇게 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예요? 작은 부자에 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건물 못 살 수 있나요? 능력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근데 그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용실로 건물 살 수 있나요? 있죠. 예전에는 미용실을 하면서 건물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청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살 수 있죠. 그쵸? 월급 많이 받잖아요. 내가 대리점 많이 차려서 체인점 많이 내서 차릴 수 있죠. 작은 동네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 차릴 수 있죠. 그쵸?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작은 부자에 속하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았어요. 왜? 건물값이 쌌으니까.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인건비도 쌌고 모든 비용이 다 쌌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가져갈 수 있는 돈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그런 돈도 너무 많고 세금도 옛날에는 많이 걷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버는 족족 다 그게 뭐예요? 나의 재산이 됐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재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루어내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금 현실은 제일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직원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문제가 되죠. 그쵸? 그리고 체인점을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지금 큰 체인점들도 다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그쵸? 세금 무지하게 떼요. 예전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뗍니다. 그쵸? 근데 세금 많이 걷어야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죠. 그쵸? 그건 당연한 의무이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확률은 사실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작은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데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용실을 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배우가 왔습니다. 어떤 배우가 오셨냐면 그 범죄도시 보셨죠? 범죄도시 보시면 거기 배우 중에 이제 형사역으로 나오시는 허동원이라는 배우님이 오셨어요. 이 동영상을 좀 시청할 수도 있어요. 팬이세요. 그 배우가 이제 그 마동석하고 같이 형사역으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배우 마동석이라는 분이 18년 동안 연기 생활을 했대요. 근데 여기 나왔을 때는 얼마 안 한 걸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단역으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 18년이라는 동안 연기 생활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들어와서 뜨기 시작한 거예요. 뭘까요? 오늘 또 신문을 또 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봤냐면요. 학벌이 없어요. 학벌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일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연구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대학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학벌이 약해요. 36살에 박사학위를 도전하신 분이에요. 집안 사정이 이제 애들도 봐야 되고 시부모님들이 병간호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케어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박사학위에서 나도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36살에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벌도 없고 나이도 많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써주나요? 안 써주죠. 그래서 아주대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이분을 채용을 했어요. 뭘로? 계약직, 임시직으로.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또 밤잠을 안 자가면서 그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서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분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한 그 내용이 뭐예요? 암에 대한 독성에 대한 개념으로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안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벌써부터 자포자기해서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끝까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그 조건이 악조건인데도 나는 학벌도 없고 지식도 많이 없는 사람이야. 나이 먹은 사람 아줌마야. 이거를 후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논문을 했는데 논문을 썼는데 올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여성 발명가 33인 안에 이 분이 소속이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허동을 마동석이라는 분, 그 영화배우가 포기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연기를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신문을 딱 보니까 어떤 내용이 왔냐면 카이스트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연구직을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카이스트는 어디죠? 어디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대학교입니다. 거기는 천재들만 들어가는 대학교죠. 그런 대학교에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강의를 안 해요. 연구만 하는 연구직이에요. 근데 정년이 보장이 됐어요. 1호에. 1호로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려고 했더니 강의는 못 하겠대요. 왜? 자기가 학벌이 낮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나는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최고로 목표로 잡고 하겠습니다. 꿈이 뭐냐 했더니 노벨 평화상, 노벨상을 받는 게 꿈이래요.
대한민국에 노벨 과학상을 받는 게 꿈이래요, 이 사람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이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미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에 미용 시작을 했습니다. 그쵸? 많은 경험과 노력과 제가 이루어오는 성과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람들한테 제가 제 기술, 많은 지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제가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이 일에 제가 정진을 하고 제가 20년 동안 제가 밖에서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쳐다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이 일 하나만 가지고 제가 정진을 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2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텃밭을 일구다 보니까 지금 점점점 뭐예요? 수확을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이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36살에 먹은 그 박사님도 그렇게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개발을 하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 대한민국 최고 가는 대학교에 정식 정년이 보장이 되는 교수로 채용이 되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안 될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힘들어 못하겠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평생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은 평생 힘들고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난 못해, 조금 되는구나, 할 수 있어, 잘하고 있구나, 아주 잘해, 이런 사람 발전성이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힘들어만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힘들어? 조금 그래, 조금 더 좋아졌어. 재미있어. 조금 지나면 또 잘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힘들어만 평생 죽으라고 힘들어만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부자들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공한 작은 부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더 많이 되새기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뭐죠? 여러 가지를 우물을 판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되고 있더란 얘기예요. 우리 가끔씩 TV에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나요? TV 채널에서 이렇게 휴먼 다큐 사람 이런 프로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인생 역정을 이렇게 잘 보시면 어때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순탄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순탄한가요? 여러분도 부자여서 여기 오셨어요? 잘 살아서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순탄해서 온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은 이 방송 아예 안 봐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방송을 왜 봐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 내가 잘 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더 봐요. 안 된 사람이 오히려 더 안 봐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더 안 봐요. 왜? 안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얻는 걸 바라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보시면은요, 큰 걸 그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단 1%의 지식도 있으면 그게 굉장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거를 굉장히 큰 값어치로 생각을 해요. 우리 가끔씩 세미나 가면 어때요? 저 세미나 뭐야 저게, 그쵸?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저기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저기서 내가 나중에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야 저게 스타일이야? 저 사람 왜 나왔어?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술이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반대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값어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벌써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힘들어 해야죠. 이런 게 차이가 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얘기, 바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못 된다는 생각은 바로 뭐예요? 반대되는 생각. 맨날 힘들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한 가지에 파고들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 좀 아까 지금 얘기하신 카이스트 가신 원장님, 박사님 어떠신 분이에요? 그 사람이 벌써 자포자기 포기했으면 어땠을까요? 가끔씩 여기 오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은 어떤 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불평불만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안 돼요. 배우도 똑같아요. 배우도 오시면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배역을 제대로 못 땄다 너무 불평불만이에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긴 뭘 바뀌어요? 자기 정신 스타일부터 바꿔야 돼. 그 사람은. 사회 구조가 왜 바뀌어요? 내가 스스로가 먼저 잘하고 그러면 사회 구조가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부자의 사람들은 사회 구조 바뀌기 원하지 않아요. 왜? 힘들어지잖아요. 세금 많이 내고. 그쵸? 항상 없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지켜보면 한심해요. 한심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불로소득. 자꾸 불로소득 바라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제가 항상 누리 얘기했을 때 뭐지? 옆 사람보다 3배 이상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작은 부자들 조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용으로서 부자 될 수 있는 조건. 뭐죠? 체인점을 많이 내서. 그쵸? 체인점을 많이 내신 분들은 어때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 동네에서 오래 근무하시는 원장님들 한 2, 30년 해보세요. 단골 고객이 그냥 고정으로 계속 와요. 불황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고정적인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뭘 할 수 있죠? 투자를 할 수 있고 적금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용실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어떤 조건이 있는 줄 아세요? 소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소스? 그 동네에 대한 소스. 알짜 부동산을 우리가 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미용이 최고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용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많고 사람들과 소개가 되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정보 공짜로 주잖아요. 잘 걸러서 들어야 되겠죠.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 실패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걸어서 듣는 건 알아서 걸어서 들으십시오. 하지만 미용을 이용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단지 뭐예요? 손님한테 아름답게 예쁘게 정성을 다해준 것 뿐인데 손님들은 저한테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으면서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손님들한테 얻는 지식도 되게 많아요. 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손님들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손님들이 굉장히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자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부자들? 자수성가한 부자들. 남한테 돈을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시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많으세요. 그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요, 사회 구조 바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사회 구조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용이라는 직업에서 선택을 했으면 이 미용을 즐겁게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힘들게 내가 단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님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내가 먼저 만들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물주가 참 높으신 분들이죠. 어떻게 해요? 사정해야죠. 한 자리에서 최소한 오랫동안 근무하면 할수록 나한테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야죠. 그쵸?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사면 요즘에 건물 하나에 뭐 10억, 서울에서 10억짜리는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그거는 10억 정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사서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미용실 오픈하면 되잖아요. 요즘 그런 추세로 많이 하거든요. 뒷골목에 해도 되고 주차장도 가능하게 있을 수 있으면 너무 좋고 한두 대 정도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바보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는 얘기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미용은 힘들다,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죠. 내가 기술 습득하는데 오래 걸리죠.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다 보면 나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회는 인생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 얘기하죠. 평생 죽을 때까지 기회가 한 3번 정도 온다고. 오죠. 그거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막 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희에서 여기가 1000만원 준다는데 강의 하실래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당신 내가 여기 1000만원 주는데 강의 있는데 당신 강의 해볼래? 예, 너무 좋아요. 저 하겠습니다. 뭐죠?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준비를 하는 건 뭐죠? 오랫동안 내가 그거를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섭외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보는 거죠. 그 사이드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고 있을까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안 합니다. 너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가요. 저 사람은 내가 뭔가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 정보 좀 얻고 소스 좀 얻고 이거 좀 할 수 있을까? 그 대신에 무료는 아니까 내가 돈 페이를 이 정도면 저 사람한테 적당하겠지? 라고 전화를 해서 하죠. 근데 그런 강연을 많이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하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5분 남았는데 요거 한번 얘기하고 올게요. 작은 분야에 성공하는 특징들을 잘 제가 조금 얘기를 들을게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보면은요, 한 가지에서 그 한 가지로 오랫동안 가르고 닦아요. 그리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경지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요, 자리를 만들어요. 뭘 만드냐면 돈 나올 자리를 자꾸 만들어놔요. 한 곳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한 곳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농사꾼이세요. 농사꾼인데요. 두마지기가 있어요. 땅이. 두마지기면 400평이에요. 400평이에요. 4계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한쪽은 멋있고 한쪽은 멋있고 한쪽은 멋있고 한쪽은 멋있고 그래서 4계절 동안 계속 거기서 돈이 나와요. 시골에서 우리가 힘든 건 뭘까요? 4계절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거예요. 겨울에는 놀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를 저희 어머님은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들을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 한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기술이, 우리는 미용이 기술이죠. 기술은 어느 정도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에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첫 번째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냐면, 첫 번째 살롱에서 제가 일을 하잖아요. 제가 두 번째는 뭐죠? 강의를 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제품을 하잖아요. 네 번째는 뭐죠? 유튜브를 하잖아요. 사이트에서도 제가 돈이 나와요. 벌써 네 군데서 돈이 나와요. 자꾸 밭을 4계절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과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경지가로 가야죠. 저희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가 특징이 그거예요. 저희 머리 만지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노력을 해서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경지까지 올라와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부지런해라. 게을리지 마라. 항상 자기 그리고 PR을 해라. 홍보를 해라. 그리고 당신이 미용을 시작했으면 미용계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기술력을 가져라.
엄청나게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3월 말기 100일 프로젝트 커트 100작품 무조건 시켜요. 안 해? 막 쪼아요.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올려? 왜 안 올려? 돈 벌기 싫어? 엄청나게 쪼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쌓이고 다하고 쌓이고다 보면은 내가 능력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안 하면 이상하게 돼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안 하면 정말 그게 이상하게 돼요. 근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그릇이요, 내 그릇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강의를 못 할까요? 동영상 찍어서 내가 못 올릴까요? 다 올릴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못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3년만 투자를 하시면 돼요. 2년에서 3년만 투자하시면요, 여러분들 강사 못 할 것 같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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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들어. 이거예요. 못하겠는데요? 못하긴 뭘 못해. 다른 사람 다 했는데. 거기서 하는 사람만 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신경 재봐줘야죠. 그리고 뭐 해야죠? 사회구조로 바꿔야 돼. 사회구조로 바꿔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바꾸긴 뭘 바꿔요. 자, 우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해서 나를 먼저 이겨야 돼요. 나를 먼저 이겨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서 내가 먼저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간을 잡아놓고 다른 여러 가지 사계절을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내가 조금씩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런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요? 관련된 걸로 찾아내요. 관련된 걸로. 관련된 내 업종과 관련이 있는 거를 찾다. 엉뚱을 하시면 안 되겠죠. 관련이 있는 거를 계속 찾다 보면은요, 다 계속 그 방향에서 계속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다 보면은 미용실은, 요즘에는 미용실 하나만 가지고 건물 못 삽니다. 땅 못 삽니다. 절대 못 사요. 요즘에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이드로 계속 다른 부분에서도 돈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건물 사고 땅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미용실 하나만 가지고도 건물 사고 땅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에는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저도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는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저희 이랬는데 강의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겠죠. 뭘까요?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가 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이브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으세요. 저희 어머님 닮았나 봐요. 그런 거 제가 따라한 걸 보니까. 여러 군데서 돈 나오는 거를 찾아서 사계절 먹을 수 있는 거를 찾아낸 게 저희 어머님 닮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방법을 한번 컨택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카이스트 박사님처럼요. 여러분들 나이요. 그분은 36살 시작해서 카이스트 정년 박사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 많아요. 나이 안 많습니다. 3년, 4년, 5년만 고생하세요. 여러분들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돈을 벌 수 있는 유명한 강사,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아셨죠? 네, 기운 내시고요. 작은 부자 나도 될 수 있을 거야. 알죠? 할 수 있을 거야. 아까 모르겠죠? 작은 부자 조건 40억에 현금 자산 10억.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